자, 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각 XOP, 각 XOP의 크기는, 각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자, OP가,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 얘는 고정됐어요. OX의 위치에서, 자, 얘를 중심으로, 점 O를 중심으로, 자, 어떻게 됐습니까? 회전했다는 거, 회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얼마만큼 회전했는지 양에 따라서 자, 요 각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야. 각 XOP의 크기는, 얘의 크기는 얘가 요쪽 방향으로 회전했을까, 요쪽 방향으로 회전했을까, 이제 방향도 있어요. 방향도 있고, 자, 얘를 기준 잡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기초할 때 기초인 거고, 이 시는 시작할 때 시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기초가 되는 선인데, 자, 만약에 각이 요렇게 도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의 방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시계 방향이 아닌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 플러스.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자, 요렇게 각이 돌았어요. 요렇게. 자, 이렇게 돌아오면 우리는 마이너스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동경 OP가 있어요. 얘는 동경이라고 해요. 이 반직선이 움직이잖아.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자, 그래서 이 기준되는 선이 있어요. 얘를 시초선이라고 했었죠. 얘도 반직선이야. OX. 자, 동경 OP도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가 회전할 거란 말이야.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이는 반직선이야.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움직이면 플러스 몇 도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겠다는 거. 플러스 뭐 30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은 30도지만, 자, 얘가 우리는 이것까지도 나타내준다는 거야.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요렇게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눈에 보이는 건 이거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360도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쵸? 요렇게 한 바퀴를 돌았고 30도를 더 갔네요. 요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예, 선생님, 네, 두 바퀴 돌았다가 두 바퀴 돌아가지고 30도 갔을 수도 있잖아요.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30도.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하면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도, 그쵸?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도 항상 어디? 요 시초선으로부터 30도에 플러스 30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요 n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도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도는 거야. 거꾸로. 마이너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360도니까 자,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시계 방향을 해서 마이너스 360도 여기까지가 한 바퀴고요. 다시 30도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각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제부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자, 알파도 이렇게 표시를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전했는지도 알 수 있겠죠. 됐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각의 크기는 반직선 OP, 이거 동경이죠. 동경의 위치까지 회전한 양으로 정할 거고요. 이때 반직선 OX를 시초선,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자, 동경 OP가 O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데 양의 방향인 거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도는 방향하고 반대인 방향을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플러스를 붙일 거고요. 음의 방향,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 이쪽 방향이 우리는 음의 방향이고요. 음의 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초선 시작할 때 시라고 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우리는 플러스는 생략한다. 이런 말들이 있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초선 OX하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 자, 우리는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일 때 이게
이게 시초선이고 동경 OP인데 눈에 보이는 거는 알파도예요.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아서 알파도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하면 다 표현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얘를 일반각이라고 얘기해요. 자, 거기다가 써놔요. n이 들어가 있어야 돼. 자, n으로 표현해야 된다. n으로 표현해야 된다. 다음은 일반각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n으로 표현하는 거야. n. 알겠어요? 어떻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됐어요? 나중에 막 이거 표시하라고 일반각으로 표시하라고 하는데 n이 빠져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n은 당연히 정수.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n은 동경이 회전한 방향과 횟수를 나타낸다.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는 요 알파도 있잖아요. 알파도는 어디서부터 0도 이상 360도 미만인 각으로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개인이 봐봐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갔으니까 마이너스 30도라고요. 오케이? 얘를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표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요 각은 어떻게 표시했어야 돼? 요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330도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30도. 일반적으로 요 알파도는 0도 이상 360도 미만인 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요쪽 방향으로 돌았죠. 플러스 한 바퀴 돌고서 60도만큼 더 갔네요. 자, 그래서 360도에서 한 바퀴 갔고 60도만큼 더 갔으니까 얘는 420도를 나타내고요. 얘는요. 두 바퀴를 돌고 60도로 갔으니까 얘는 780도를 나타냈고요. 자, 얘는요. 거꾸로 돌았죠.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은 다음에 다시 60도만큼 갔으니까 요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420도, 780도, 마이너스 660도. 얘네들은요, 모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60도. 돼요? 자, 그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것을 이 60도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항상 일반각은 n으로 표현해야 돼요. n으로.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분면. 자, 4분면의 각입니다. 우리는 얘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가 시초선이야. 여기가 시초선. 자, 요렇게 돼서 1사분면 각은요. 1사분면 각은 자, 봐봐요. 여기도 다 일반각으로 표시할 거예요.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0도보다 크고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90도보다 작다. 됐어요? 우리는 요 축에 있는 요 동경이 축에 있잖아요. 요 x축이나 y축에 있잖아. 얘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거야. 축 위에 있는 점들은.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은 여기 등호가 없어요. 그쵸? 됐어요? 여기도 90도 등호가 없죠? 오케이. 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은 거야. 1사분면 각이니까 1사분면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데 얘를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 사이를 우리는 1사분면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타가. 그럼 2사분면 각은 당연히 90도하고 180도 사이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는 180도하고 270도 사이고요. 여기는 270도하고 360도 사이입니다. 됐어요? 근데 그 앞에 뭐를 붙여준다? 360도 곱하기 n. 오케이? 자, 일반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4사분면각, 제3사분면각, 제2사분면각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520도라는 거는 360도에다가 1만큼 양의 방향으로 갔고요. 더 160도만큼 갔으니까 얘는 2사분면각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90도보다 크잖아. 180도보다 작고. 자, 그러니까 얘는 2사분면각. 이렇게. 됐어요? 자, 선생님은요, 마이너스 750도가 몇 사분면각인지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어차피 360도를 더해도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똑같은 각을 표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360도 두 번 가면 720도인 거 아시겠죠? 얘는 마이너스 30도랑도 같은 거야, 표시가. 그러면 마이너스 30도라는 거는 여기잖아요. 이쪽 반이니까 마이너스 30도잖아. 그쵸? 얘는 1, 2, 3, 4. 4사분면 각이라고, 4사분면. 그래서 얘는 제4사분면 각입니다. 이렇게 해도 알아볼 수 있겠죠. 오케이? 몇 사분면 각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요거는요. 자, 요거는, 조금 이게 좀 자유롭게 된 다음에 또 들어가시면 되는데, 우선 한번 봐봐요. 언급만 할게요. 자, 얘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생각해 두면 두 동경이 나타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동그라미 쳐요. 여기 합차. 각의 합 또는 차. 자,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기억을 이제 이해를 하셔요. 이해를.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서부터 1번서부터 이렇게 x축이고요. y축이야. 두 동경이 각각 두 동경이 나타낸 크기가 알파 베타인데 일치할 조건이야. 하나의 동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알파야. 알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도 이렇게 돼가지고 베타란 말이야. 베타. 일치한 거잖아. 일치. 이해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알파라는 게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알파도만큼 간 건지 이거 모르니까 우리 일반각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야. 일반각으로. 됐어요? 자, 얘도 베타도 마찬가지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간 게 아니라고요.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간 건지 두 바퀴 돌아서 간 건지 몰라. 됐어요? 하여튼간 두 동경이 일치해. 그러면 당연히 두 동경의 차는 360도 곱하기 n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겠죠. 이해돼요? 얘네들은 일치하면 얘네들은 한 바퀴 차이가 나든지 두 바퀴 차이가 나든지 세 바퀴 차이가 나든지 이해됐을 거야. 일치하면 얘네들은 몇 바퀴 차이가 나는지 몰라. 빵 바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완전히 정확하게 한 바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한 바퀴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간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동경의 차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어차피 0은 있으나 마나니까. 됐습니까? 자, 뭐 외울 건 아니죠. 자, 요번에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방향이. 자, 그러면 자, 요렇게 x축, y축이고요. 자, 하나는 슉슉슉슉슉슉슉. 그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일직선상인데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여기는 이렇게 돼서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는 알파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 x축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인데 거기서 베타를 뺐어. 그러면 180도죠. 180도.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요 차이가 얼마다? 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항상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차이가 나는지 모르잖아. 됐어요? 이해 갈까요? 이거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 뺀 게 180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x축에 대해 대칭이래. 알파 베타가. 자, 그러면
하나 이렇게 됐고 하나는 이거고요. 하나는 이거란 말이야. 자, 하나는 이렇게 돼서 이게 알파라고 할게요. 자, 하나는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빼거나 더해서 얘네들을 표현해 주면 되는데 봐봐요. 이 빨간 게 알파야. X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베타인 거 아시겠어? 알파에다가 베타만 더하면 360도 한 바퀴가 되겠네.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Y축 대칭이야. 자, 또 그립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면서 이해를 하세요. 자, 하나는 이렇게 됐어요. 빨간색. 자, 여기가 알파. 자, 또 하나는 여기가 베타야. Y축 대칭이니까 요 베타만큼 여기도 베타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빨간색은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180도가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180도가 됩니다. 이거를 일반각으로 표시해주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자, 이번에도 또 그립니다.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자, y는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하나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동경을 알파라고 표시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동경은 베타라고 표시합시다. 이렇게. 자, 얘는요, 여기가 y는 x에 대해 대칭인 거니까 이 베타면 여기도 베타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돼요? y는 x에 대해 대칭인 거니까 요각의 크기 여기가 같고 요각의 크기 여기랑 같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 더하면 90도가 되겠네요. 그거를 일반각으로 표시하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울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봐봐요. 여기 해봐. 더하기 빼기. 아, 동경들을 더하거나 빼서 얘네들이 360도 차이 나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80도 차이가 나든지 90도가 차이 나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거, 자, 개념을 익히기, 자, 해봐요.